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 마시멜로 핫초코를 잠시 살려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됐다.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머리가 얼었네. 상표 가려야 되나? 네. 사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한강공원 주차장입니다. 제가 집에 가다가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송 공연을 끝나고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인데 눈이 오다니, 그렇다면 오늘은 뭔가 한강에서 라면을 먹고 들어가는 날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강공원에 왔는데 사실은 저기서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랬다가는 오늘 제가 얼음 공주란다, 그 엘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눈 오는 풍경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눈이 또 그새 약간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 눈도 안 보이고,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는 오메가3가 부족해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 안으로 다시 도망쳐 왔어요. 다행히 지금 차 시동을 끈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동이 켜 있는 건가 지금? 이 불을 켜느라고 제가 지금 시동을 잠깐 켰네요. 잠깐만 켰다가, 네, 또 공회전은 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잠깐 켰다가 다시 따뜻해지고 있으니까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라방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라방도 우리끼리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방은 저장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뭐 저장하셔서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또 꺼내 보시는 거는 좋지만, 어디 올리시거나 네, 이렇게 공유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의 라이브한 내용이니까요. 네. 추우셔서 유머도 언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제 유머는 지금 아직 핫합니다. 네, 이제 공회전을 줄이기 위해 시동을 얼른 다시 껐고요. 아마도 제가 이제 다행히 차량의 겨울을 맞이해서 차량 배터리를 새로 갈았고 이제 보조 배터리까지 달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에 당돌이가 중간에 불이 꺼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또 한번 빠르게 여러분과 한번 소통하는 소통의 신 김현진의 라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뭔가 마이클은 캐네디언이지만 저는 코리안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감정, 그럴 때는 이제 열심히 한강 라면으로 이렇게 뭔가 배를 채우면 되게 낭만적인 밤이 될 것 같아서 한강으로 왔는데 날씨가 조금 낭만적이지 않네요. 물론 이렇게 추운 날씨도 나름대로의 낭만이 있죠. 네, 맞아요. 예전에 당당이는 조금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당당이는 좀 많이 일찍 지쳤는데, 당돌이도 뭐 어리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쌩쌩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 안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핫한 핫초코를 한강라면 대신에 업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나가 웃으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바나나가 웃는 걸 영어로? 바나나 킥. 그래서 바나나 킥을 오늘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안소니 선생님도 계세요. 안소니 선생님, 잠시 출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무알라 찾았다. 네, 우리 안소니 선생님도 이렇게 미니미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소니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자랑해야지. 안소니 친구도 이렇게 강돌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안소니 선생님은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네, 사실 오늘 뭐 엘송 끝나고 직후이지만 77 공연이 저번 주에 끝이 났습니다. 뮤지컬 77의 무명이로서 여러분을 만났던 시간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네, 뭔가 바나나킥을 들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우스운 이야기 같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저 지금 엄청 진지해요. 아무튼 뮤지컬 77 그리고 무명이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키링 안소니가 더 이상 이제 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안소니를 키링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일본 본사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더 이상 미니 안소니 사이즈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도 보내줘서 일본에 있는 사이트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 친구가 딱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입고 알림을 신청하세요 라고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 그 핸드폰 뒤에 핸드폰 고리로 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 이렇게 고리가 있는 핸드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더 이상 핸드폰 고리에 대한 제작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러분 혹시 집에 미니 안소니가 있다면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온 힘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 미니 안소니와 더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뮤지컬 77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의 여러분과 저와 시차가 있군요. 제가 실제 재밌게 보셨나요? 하고 제가 바나나 케이크 2개 정도를 먹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답글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무명이 덕분에 여러분도 또 많이 웃고 웃으셨다면 네, 전 무명이로서 아주 보람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무명 여러분들 또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제가 좀 읽어보고 있거든요. 쭉 읽어보면서 이제 대답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무명이로 붓을 글자를 썼을 때는 군자지어 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자왈 이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에 제가 느꼈던 무명이와 또 공연을 만들어가면서 느꼈던 무명이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배가 좀 고파서 자꾸 뭘 먹게 되는데 이게 없었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옆에서 지금 바나나킹 냄새가 너무나도 맛있고 사랑스럽게 옆에서 나고 있어가지고 자꾸 손이 가네요. 제가 혹시 오물오물 돼도 오늘 하루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달랐냐면 처음에 그냥 텍스트로서 접했던 명의는 그리고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명의와 공연 버전의 대본의 명의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느꼈던 게 확실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본상으로 느꼈던 명의는 약간 뭐랄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수동적인 느낌의 캐릭터였다면 제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명의의 느낌은 조금 더 능동적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는 아이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아이. 그러니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죽이시오 나를 죽이시오 나는 글자를 지울 수 없으니 죽이시오 나를 죽이시오 나는 글자를 죽일 수 없으니. 그러니까 곧 글이 자기가 되고 자기가 글이 됐던 명의, 그리고 그 글자를 죽이느니 차라리 도련님이 말했던 언젠가 올 그 해가 뜰 세상에 가서 살겠다, 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죽음을 어떻게 보면 초연하게 그거를 넘어서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명의의 모습이 저에게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고, 제가 이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캐릭터를 먼저 이해하고 그러면 그 캐릭터를 제가 사랑하게 되고 그 캐릭터를 여러분에게 또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후반부에 만났던 명의가 저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초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명의로서도 조금 더 뭐랄까 글자에 대한 더 애틋함, 글자에 대한 간절함들이 더 많은 명의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의가 처음 등장할 때 하품을 하면서 등장했던 그 씬에서도 뭔가 글자를 외우고 글자를 쓰는 명의가 정말 그 명의를 표현하는 가사들 중에 먹에서 태어나 먹으로 자란 아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더 명의로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표현들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조금씩 더해가면서 좀 더 깊은 명의 안으로 저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다른 공연을 통해서도 이제 깨달았고 느꼈던 건데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까지 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까지 능동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엄마 혹은 아빠가 지킬 것이 생기면, 가정이 생기고 자신의 아이가 생기면 엄마 아빠는 슈퍼우먼 슈퍼맨이 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킬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구나. 왜? 나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큰 존재가 나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명의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글자이고, 그리고 도련님이 나에게 전해준 꿈이고, 그리고 그 꿈을 전해준 도련님의 꿈이고, 그리고 도련님 그 자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명의는 지킬 것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 공연에서 명의도 그렇고 성은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킬 것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꿈 자기의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지킬 것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강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명확하게 지킬 것이 생기면 이번엔 다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라는 엘송의 마이클 대사도 있듯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지킬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다른 것은 마치 부기도련님, 성운도련님의 이야기처럼 허례며 허식인 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례와 허식에 우리의 많은 노력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라는 생각을 또 명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따뜻한 코코아와 바나나킥, 그리고 바나나킥을 제가 오늘 큰 봉지를 샀거든요. 여러분, 전 어른이기 때문에 바나나킥을 큰 봉지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됐습니다. 11시입니다. 엄청나죠? 어렸을 때 그 친구들이랑 학생 때 노래방에 가면 사장님이 이렇게 큰 봉지에서 과자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때 진짜 큰 봉지 너무 먹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큰 봉지를 살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니까 좋네요. 제가 어제 또 자기 전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늙으면 뭐가 좋구나, 늙으면 어떤 점이 좋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른이 되니까 바나나킥을 큰 봉지를 살 수 있는 게 좋구나. 11시, 제 블랙박스가 11시를 알려주겠습니다. 고마워. 내가 또 너무 얘기하느라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못 봤나? 명의가 양반가의 자제였는지는 사실 저희 대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명의에게 이제 최북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제로 최북이라는 인물이 사셨던 그 조선시대에 보면,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반이 아닌 중인이나 그렇지 못한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과거를 보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 집안을 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의가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신분적으로는 천민도 상관없이 다 과거를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조의 탕평책 이후에 나왔을까요? 그 역사적인 거는 이제 죄송해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번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치를 했던 거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최북 화가 그분이 사셨던 그 당시에 천민까지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천민이 실제로 과거를 보려고 했을 때는, 왜냐면 천민은 어딘가에 이제 노비 생활을 하는 분들일 텐데 그 집안에 굉장히 수치스러움으로 느꼈대요. 그러니까 명의가 그 과거를 봐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감마님께서 집안의 수치로 남겠다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명의처럼 천민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실제로 과거 역사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멍석마리를 당해서 집안의 다른 노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그 주인 마님이 이제 죽음을 권하거나 사약을 권하거나 이제 이랬던 실제 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은 도련님이 이야기했던 너도 나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어쩌면 그들에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애틋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보는 과정까지가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책을 구하기도 어렵고, 천민이 책을 구해서 읽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맞아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명의의 그 명자를 두 가지 갈래로 해석했습니다.
무명에 이제 없을 무자에 없을 명자인데, 없을 무자에 이름명 혹은 목숨명인데, 정말 재미있는 게 무명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이는 명의를 무명아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부르냐면 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앞에 무자를 빼요. 무명은 없을 무자의 이름명, 없을 무자의 목숨명자인데, 북이는 명의를 이름을 부르고, 명아, 목숨이 있게 부르고, 명아. 그러니까 사실은 명의는 이름도 없고 목숨도 없는 존재인데, 북이에게는 이름도 있고 목숨도 있는 존재였던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해서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베어졌지만 여전히 이름이 있고 여전히 목숨이 있는 아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했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자에는 뭐 다른 명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밝을 명이라든가, 그러면 해와 달이 함께, 그 당시에 한자를 썼으니까요. 우리나라가 한자를 이렇게 쓰면 해와 달, 그러니까는 마치 계급이 다른 두 사람, 존재가 다른 두 사람, 그림과 글, 시는 간장에서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처럼 시와 그림, 맞죠? 시와 그림, 네, 글과 그림, 어떤 이런 존재들이 명으로 표현돼서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의미로서의 명의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참 공연 끝나고서 하는 게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막 우리의 공연을 막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도 막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공연을 사랑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 생각도 막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이렇게 공연을 같이 해석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현진의 공연 돋보기라는 유튜브를 기획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뭐 그 사정은 너무 슬프네요. 명희가, 그러게요, 명희도 북이의 이름을 너무너무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그날이 정말 기다려지는구나 라고 도련님이 얘기하셨고, 그런데 사실 명희는 어떤 이름으로 내 친구를 불러야 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명희가 북이 이름을 안 부르는 거는, 부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명희가 북이의 이름을 부르는 대사가 대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희는 북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뭐 야, 너, 뭐 미친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아마도 그 이유는 만약에 명희 입장에서는 도련님, 내 친구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북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거는 내 이름인데, 내 이름이라서 안 돼가 아니라 네가 왜 그 이름으로 살아가? 네가 왜 세상에서 베어진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니? 라는 어떤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성훈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북이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최북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또 그런 성훈이에게 성훈이라고 부르기도 아마 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이 북인데 내가 성훈이라고 저 아이를 부르는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희는 북이의 이름을, 성훈이의 이름을 함부로라는 말은 좀 그렇게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희는 어쨌든 북이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허상이잖아요. 북이가 어떻게 보면 그려낸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성훈이가 자기가 원했던 명희의 모습, 자기가 원했던 그
친구의 모습으로 명희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벗어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 대본에서 명희의 어떤 캐릭터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희가 어떤 순간에 이제 부기한테 하는 얘기들 중에 꼭 이렇게 아픈 곳을 찌르는 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기 스스로, 성은이 스스로 알고 있는 아마 그 친구라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지, 혹은 나도 안다, 그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아마 명희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향이 남아 너를 살게 할 줄 알았더니 너를 그 안에 가두기만 하는구나. 빈 산에 나무도 없어야 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넌 그때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넌 그때 그림을 버렸어야 했어, 그때 차라리 그림을 버렸어야 했어, 붓을 꺾었어야만 했어 라는 부분이 아마도 부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자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저와 이제 공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던 공연 친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던 여러분들이 보시고 느끼셨다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공연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아이러니한데요. 정답,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정답인데 공연에 정답은 없다. 그렇죠. 각자만의 정답이 있는 거죠. 각자만의 생각이 있고 각자만의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공연 볼 때 그렇거든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희망도 저의 해석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거나 뭐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그런 게 좀 덜하긴 하는데, 확실히 관객으로서 어떤 공연을 만났을 때는 아니야 난 저건 이렇게 쓰면 좋겠어 라는 걸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이 공연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그랬더니 저에게는 이 공연이 더 재밌었어요 라고 하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정말 결단코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정답이 있어야 오답이 있는 건데, 명확한 정답이 있지 않고 모두에게 다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결코 틀릴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도 옳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이렇게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파서 라고 하셨던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뭐가 생각이 나서 저도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연기를 하지만 객석에서 보시는 때에 따라서, 혹시는 객석에서 보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틀린 것인가? 아니죠. 그날 공연의 정답인 거예요. 그날 공연의 내 감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가끔 이제 편지를 볼 때 그런 글들이 생각나서 제가 바나나킥의 걱정이라고 해주세요. 바나나킥의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각도 다 좋은 감상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감상이죠, 저에게는. 어쨌든 그 감상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우리의 공연을 봐주셨고 우리의 공연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니까, 어떤 것든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딱 연기를 했을 때 누군가 그거를 알아봐주면 그것도 재밌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 이상의 어떤 답들이나 어떤 그런 감상들을 들려주실 때 저도 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연이 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오늘 진짜 따봉을 많이 하네요. 바나나 킥 따봉.
그래서 연습 과정이 진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 또 각자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은 뭐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무대 위에서 만나면서 서로 또 정반합을 이루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의 공연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의 그 공기, 습도, 온도, 그날의 어떤 공연장으로 올 때의 어떤 그 느낌, 그리고 탁 무대에서 상대방의 배우를 만났을 때 분명히 그저께도 같이 공연했던 형인데 오늘은 찾아오는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무대에서 어우러지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대본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의 길이 반드시 그 대본이 인도해주는 그 끝 지점에 우리가 함께 가서 닿을 것이다 라는 믿음, 상대 배우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날 와 있는 공연 스태프들, 공연 무대에 대한 믿음과 관객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날의 감정들을 이렇게 치열하게 그 순간순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연습실에서 함께 닿고자 했던 그 어딘가에 항상 함께 닿아 있게 끝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연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함께 하는 거니까. 제가 진짜 저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너무 이제 연습을 하다가 답답해서 혼자서 이제 그 상대 파트너 와도 이렇게 막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각자 알바도 있고 뭐 이렇게 생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거 진짜 이 장면 너무 잘하고 싶네 그러고서는 연습실에서 혼자 막 연습을 하다가 혼자 연습을 하는데 참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지내던 한 공연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현진아, 뭐 페이스북에 글을 잘 봤다 이러면서, 하지만 연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연습은 항상 나와 같이 그 장면을 하는, 호흡을 하는 파트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도 혼자 연습하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근데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공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습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상대 배우와 만났을 때 연습실에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왔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왔을까, 그냥 장면을 맞춰보고, 이 장면 난 이렇게 생각했어, 넌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묘미고, 그래야 주차 모드, 네, 주차 모드, 그 얘긴즉슨 불이 꺼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 시키면 돼요. 응? 소리가 요상. 응?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지금도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아까 주차 모드로 들어가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졌나봐요. 물속. 천하 명인 회복은 이런 명산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귀천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꿈을 꿔도 되는지는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제가 너무 많이 먹었죠, 바나나 킥을. 바나나 킥 중독인가봐요. 어떡해. 종이 던진 거 안 맞아요. 너무 약 올라요. 왜 우세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큰 봉지 다 먹을 거예요. 전 어른이니까요. 따라라라란딴. 제가 느낀 삼복 이원전 차이. 여러분도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공연 끝나고 항상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제가 느끼는 상대 배우들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공연이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진짜 어떻게 표현하면 재밌을까요? 그림? 그림으로 표현할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지? 뭘로 비유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부기들의 마지막이 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영이 형이 그려내는 부기는 그 명희의 이야기를 듣고 뭐랄까, 정리가 됐어요. 제가 가끔 멈춰있는 시간은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저는 말을 하기 전에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서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하고 다시 생각하고 얘기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데, 재영이 형이 그려내는 부기는 이게 정확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심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겠다, 나는 살아간다 라는 부기 같고, 규원이 형이 그려내는 부기는 그 슬픔과 그 수치심,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세상을 떠돈다 라는 느낌이고, 준영이 제 친구거든요. 준영이가 표현하는 부기는 그 수치심과 그 슬픔을 내가 안고 너에게로 간다, 나는 세상에서 베어지겠다 라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세 부기의 선택이 다 너무나도 와닿고 너무나도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방점이 다르게 찍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이라는 방점을 찍히는 게 어찌 보면 재영이 형, 그리고 살아있다가 찍히는 게 규원이 형, 아직에 찍히는 게 준영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 너는 없는데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너에게로 간다. 준영이,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것이 나고, 그것이 너고, 그것이 나다, 그것이 우리다, 그것은 곧 나다. 재영이 형, 나는 아직 살아있다, 어찌하지도 못하고 난 이 슬픔과 이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구나, 이것이 산다는 것인가가 규원이 형.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상과 비슷한가요? 제가 이제 그 마지막에 살아있다를 부를 때, 이제 제가 소대에서 항상 부기들이 그
그 장면 혹시 아세요? 이렇게 그 마지막에 조명이 이렇게 꼭 집박이 모양처럼 곧 붓에 이렇게 먹물이 떨어지는 그 번짐처럼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돌거든요. 제가 그때 항상 같이 똑같이 소대를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저만의 어떤 명의로서의 발걸음일까요? 그렇게 이제 그 살아있다 이후에 그 살아있다를 듣고 있다가 그 조명을 따라 이렇게 제가 발자국을 저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느껴지는 부기들의 느낌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날은 그러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 마치 명희가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탁 등장하는 게 꼭 부기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목자리가 딱 떨어진 그 자리에 명희로서 이렇게 부가 이렇게 한번 또 불러주고 싶은,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이 소리가 날 때 이제 제가 뒤에서 너에게 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기하고 있죠.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여러분, 제가 왜 우리만의 어떤 이 시간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면 텐션이 막 이렇게 호르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이런 저의 모습을 다시 본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과자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나나 킥을 다 먹고 마지막에 봉지를 탈탈탈 털어서 안에 들어있던 그 과자 부스러기를 쇼로록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쵸? 아무튼 그런 저의 부끄러움 때문에 제가 인스타를 라이브를 저장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공유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항상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중간에 이제 물을 마시는 부기도 있고 마시지 않는 부기도 있어서 아닌데? 항아리에 물은 매일 있었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첫 책을 자리해주고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명희가 붓을 잡고 그 새로 본 그 글을 대문자 3사 이유행 자문제와 제사가이라는 걸 이제 처음 본 문장을 이제 적으려고 하다가 감히 내가 붓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붓을 내려놓고 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서책, 도련님이 주고 가신 서책 다 외웠습니다. 명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서책을 들지 않은 것이고 그 의미인 즉슨 그 글은 이미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글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도련님이 그려주신 이 그림처럼 마음껏 글 쓰고 마음껏 내 안에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 해가 나는 세상에 내가 들고 갈 것 오직 도련님의 그림뿐. 도련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그 꿈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영이 안녕. 바나나키 맛있겠지? 명희에게 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책도, 쌀도, 붓도 아닌 오직 도련님의 그림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뮤지컬 77도 사랑해주시고 마음 다해서 봐주시고 그 이야기에 항상 공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이야기 하나 들려주지. 한양의 어느 양반가 손이 귀한 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네. 귀여운 아이 대중에서 나온 아이. 지금은 코코아를 마실 타이밍이에요. 부귀한 명희가 현대에 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질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베스트 프렌드겠죠.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준모씨가 생각났어요. 준모씨! 준모랑 저랑 진짜 취향도 많이 다르고 생긴 것도 참 많이 다르고 여러모로 참 다른데 그래도 좋은 친구로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 준모가 새로 여기 망원동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휴무고요. 수목금토일 근데 이제 때에 따라 유동적이기도 하니까 준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카페 계정이 새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 나실 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공사할 때부터 가서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커피도 제가 뭐 커피를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정말 그 뭐라 그러지 프로페셔널하게 커피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꼭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가끔 저도 거기 있어요. 응? 준영이가 극 홍보했어요? 무슨 극? 내 공연? 제 공연이요? 역시 90들의 어떤 이 끈끈함. 맞습니다 여러분. 렌트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구준모씨요. 카페 이름은 리마입니다. 리마. 엘송을 영업했어요 준영이가. 역시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군요. 모든 극 저만 스페셜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속상하네. 준영이랑 한 날 별이가 왔었나? 재영이 형이랑 한 날 왔었구나. 또 90 친구 중에 또 인별도 있거든요. 인별. 별이랑 준영이, 저, 준모 다 친구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스페셜 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3, 4년 동안 준영이랑 거의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고, 친구고, 제가 준영이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 브라더스 까라마조프에서 알로샤로 준영이가 열연을 펼쳤을 때 제가 가서 보고,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90 친구들이 물론 이제 다른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90 친구들이 다 정말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친구가 되어볼게요. 여러분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재밌는 얘기 없나? 재밌는 얘기? 차 안이 조금씩 추워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공연 친구들, 여러분에게도 계속 자랑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뭐 있지? 여러분 저희 대표님이 나오시는 서울의 봄 꼭 관람 영화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진짜 와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 정말 영화를 마음 다해 정말 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 선배님 대표님 덕분에 영화 시사회에 여러 번 이제 가게 됐는데 시사회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게 진짜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그 어떤 누군가의 감상을 듣기 전에 그냥 그 영화를 온전히 이렇게 만나러 가는 그게 되게 사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편이라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어떤 거 보러 갈 때 주변의 평가들을 좀 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재밌대 그럼 그래? 그리고 가서 보고 주변 친구들이 조금 실망스러웠어 그럼 그렇구나 나중에 DVD로 봐야지 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었었는데 시사회에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기 전에 가니까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그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공, 이렇게 어떤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공연을 보는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그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래도 내가 좀 호기심이 가는 공연을 가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맞아요. 창작 뚜따가 뭐예요? 뚜따 이건가? 짱이다 약간 이런 건가? 뚜따? 네. 맞아요. 모른 채로 가면 재밌어요. 모른 채로 가면 제일 재미있는 연극 엘리펀트송이 지금 절찬리 공연 중입니다. 예스 24 스테이지 3관에서 공연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엘리펀트송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뚜껑 따기 뚝따 오 그런 아주 고급진 어휘를 사용하시네요. 뚜껑 따기 처음 보는 걸 뚜껑 따기를 하는구나. 뚜따 전 또 뚜따 이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따봉 이게 따봉이 2개 이런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엘리펀트송은 자들부터 또 새로운 재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3번째 공연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또 아마 근데 엘리펀트송을 보시면 다른 마이클들, 다른 그린버그, 다른 피터슨도 막 되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텍스트를 또 이 훌륭한 배우들이 어떻게 각자 표현해 내는지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스 24 스테이지 3관에서 절찬리 공연 중
예매는 인터파크, 예매는 예스24에서 가능합니다. 저도 엘리펀트송 너무 좋아해요. 엘리펀트송도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오늘 보고 나오시면서 바로 주변에 홍보도 하시고 첫 장면부터 눈물도 울지 말아요. 엘송 자철러들 초콜릿 하나씩. 너무 슬픈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막 초콜릿 고마워 맛있겠다 이러고서는 이제 공연 중에 이제 공연 보다가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까봐 나한테 이렇게 초콜릿을 주는구나 너무 고마워 그리고 초콜릿을 드시고 이제 공연을 보러 들어오셨다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어머 그런 거 너무 재밌다. 재밌는 예스24 스테이지를 예스라고 부르시나요? 예사라고 부르시나요?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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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사예요? 예사 예스24 스테이지 예스24 예사 둘 다 되는구나. 저는 그냥 예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예사라는 말도 쓰겠는데요. 자철러들한테 초콜릿을 주시다니. 근데 너무 재밌는 문화다. 너무 재밌다 그쵸? 그렇게 서로 초콜릿도 선물해주고 선생님만 크리스마스 기분 내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아몬드 초콜릿 선생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신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거예요. 제임스 네, 저희 집 제 침대에 지금 아마 푸른고래 안소니가 누워서 쿨쿨 자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귀가가 좀 늦어서 먼저 잠들었겠네요. 아몬드 초콜릿 평소에 드시나요? 평소에 먹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엘리포트 속 공연할 때는 잘 안 먹게 돼요. 왠지 알러지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공연에서 이제 하얀 코끼리 15마리 콧노래를 부르네 덤벙 덤벙 춤추다가 하하하하 혼자서 웃네. 맞아요. 이번에 안소니가 발바닥에 패치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제 시즌이 새로 시작되면 안소니들이 새로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 이유가 공연이 끝나면 그 안소니들 배우들한테 다 선물로 주세요. 제작사에서. 왜냐면 이제 그 저의 눈물 콧물이 다 묻은 그 다음에 침까지 묻은 안소니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그 인형을 이제 간직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인형이란다 우리 대배우님한테 이렇게 안소니를 간직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입양을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새로 시즌이 생각하면 또 새로운 안소니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바닥 패치를 뭐로 할까 하다가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에는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발바닥 패치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의 어떤 상징이 거기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이 안소니는 공연 중에 안소니로서 존재해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에 발바닥 패치도 뭔가 눈에 확 띄지 않는 색으로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고래의 모양을 찾다 보니까 이제 회색 돌고래 패치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소니들이 이제 시즌 때 이렇게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뭐 눈물도 닦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소니들을 이제 시즌 중간에 한 번씩 이제 목욕을 시켜주는데, 목욕을 하고 나면 이 친구들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확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안소니들은 이제 굉장히 왜소한 코끼리가 되기도 해서 새로운 시즌 때 바꿔주어야 합니다. 네, 저희 대배우 안소니님, 돌고래 안소니님께서는 지금 극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몬드 초콜릿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초콜릿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극장에 컴퍼니 매니저님이 열심히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굳히고 그 위에 아몬드 장식까지 올린 초콜릿이 저희 냉장고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 엘종 얘기는 이미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공연이 끝나고 또 요 2달, 3달 동안 모여진 얘기들을 일리펀트송 공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랑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추워요. 이제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한기가 차 안으로 조금씩 당돌이 얘기로 스멀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공회전은 굉장히 공기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에 안 좋기 때문에 공회전 없이 이제 시동을 켜고 집에 올라가서 따뜻한 물로 씻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인스타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의 인스타 라이브는 우리끼리의 비밀 이야기로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텐션의 모습을 어디서 만난다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꼭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순간의 공연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대학로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 다행히 따뜻한 코코아와 함께 했으니까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뚜둥. 어두워졌네. 밤이 왔네. 안전벨트를 먼저 매고. 그럼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암전. 감사합니다. 잠깐 보이려나 이렇게 하면 됐다. 안녕. 굿밤. 굿밤.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안녕. 즐거운 밤 되세요. 굿나잇. 잘 자요.